네, 안녕하세요. 세상 든든한 12,000여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만, 3만, 5만까지도 노려보고 싶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진 구독자 여러분만큼이나 멋진 차 또 하나 갖고 와봤어요. 바로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SUV죠. 르반떼, 그 중에서도 강력한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트로페오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무시하게 잘 달릴 것 같은데 과연 이 차 어떤 매력을 또 우리에게 뿜어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모습인데 와, 이게 수년 전에 나온 차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아름답고 섹시하고 또 이쁘지 않습니까? 디자인 하나만큼은 마세라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그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릴의 크기도 상당히 클 뿐더러 굉장히 깊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요 세로 줄무늬 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두툼하게 또 견고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요 삼지창 엠블럼 상당히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져 있죠. 실제로 요 엠블럼 안에 레이더 라이다 센서가 위치해져 있고요. 살짝 시선을 위쪽으로 넘어와서 마세라티 심볼 역시 흰색과 파란 색깔 조합으로 한층 더 세련되게 꾸민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릴 안쪽에 거대한 공기 흡입구를 비롯해서 웬만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냉각의 효율을 위해서 액티브 셔터 그릴을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한 모습인데 그래도 진짜 언제 봐도 이뻐. 게다가 풀 LED 어댑티브 가장 지능화된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 시야에도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요 아래쪽에는 살짝 귀여운 안개등도 자리 잡아져 있죠. 아래쪽 범퍼로 내려와 보면 확실히 이 차는 고성능 트림을 지향하는 트로페오이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굉장히 많이 둘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 프론트 스플리터 부분에도 상당히 안쪽까지 깊게 말아넣은 탄소 섬유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기 흡입구 주변 장식에도 꽤나 멋있는 라운드가 잘 들어가져 있는 탄소 섬유를 곳곳에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진짜 고급스럽고 무언가 차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면부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바로 이 보닛인데요. 보닛 양 끝에 이 디귿자 형태 보이시죠? 고성능 차를 뜻하는, 심지어 이 안에 다 뚫려 있습니다. 냉각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덕트까지 마련을 해 놓아서 일반 르반떼와도 완전히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말 멋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반떼 트로페오의 옆모습은 단연 거대한 덩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길이가 5m, 휠베이스도 3m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낮췄을 때가 이 정도이고, 서스펜션을 올리면 차가 한층 더 우람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큰 차 좋아하는 소비자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아주 훌륭한 이 덩어리감을 잘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로페오만의 특징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앞쪽 펜더예요. 마세라티의 패밀리 룩을 지향하죠. 이 펜더에 붙어있는 이 세 개의 아가미 다 덕트 뚫려 있어요.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장식 아닙니다. 네. 심지어 트로페오 확실히 남달라.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 필기체 로고와 함께 빨간 색깔 포인트를 좀 넣어서 옆모습에서도 이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살짝 아래쪽으로 두면 휠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려 22인치 사이즈의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찰이 굉장히 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투톤 컬러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커팅까지 해서 옆면에서 봤을 때 이 반짝거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둘러보면 노란 색깔 바나나, 너무 좋죠. 아주 큼직한 브레이크 캘리퍼, 또 타공 조금 더 열 냉각에 도움을 주는 고성능 디스크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시승차에는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트 6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사이즈가 엄청나요. 앞에만 265, 35 사이즈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뒤쪽은 295, 30ZR 22 사이즈가 매칭이 됩니다. SUV에서 이런 타이어를 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접지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엄청난 하드코어한 스포츠성을 잘 보여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펜더와 이 휠 타이어 조합만 보더라도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뒤쪽으로 쭉쭉쭉 넘어와 볼게요. 먼저 이 아래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하는 부분 역시 두툼한 탄소 섬유가 둘러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꽤나 깊게 너무나도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로페오를 상징하는 몇 가지 포인트, 바로 요 B필러 부분에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3색 장식이 또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 아주 깨알 포인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필러, 이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패밀리룩의 전형적인 문양이죠. C필러에 붙어져 있는 이 삼지창도 조금 더 빨간 띠를 둘러서 트로페오만의 차별점을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르반테 트로페오의 뒷모습은 부분 변경 신형에서 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테일램프죠. 기존의 르반테와는 이 형태, 전반적인 크기는 비슷하지만 요 안쪽, 특히 디자인 패턴, 이 램프가 켜지는 구성을 완전히 다 바꿔놓아서 확실히 신형다운 느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심지어 캐릭터 라인과도 이 형성을 잘 맞춰 놓아서 뭔가 일체감을 주면서도 상당히 심플하고 또 모던한 인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시선이 꽂히는 부분은 저는 스포일러라고 봐요.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멋있어. 상당히 낮게, 그리고 또 날렵하게 이 엣지를 세우면서도 요 양 끝에는 이 공기를 원활히 줄 수 있게 또 구멍을 뚫어 놓았거든요. 요런 부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의 스포일러와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세라티 차를 상징하는 이 필기체 로고, 당연히 깔끔하게, 또 요거 완전히 멋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세라티는 깔끔하게 또 잘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크롬 도금은 정말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램프와 램프 사이에만 아주 얇게 집어넣은 정도로 그쳤죠. 반대로 요 아래쪽 범퍼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영상으로 봐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4개의 배기구 엄청 커요. 진짜 무지하게 크고, 요 배기구를 감싸는 덕트의 주변도 정말 고급스럽고 견고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양 끝을 감싸는 부분도 탄소 섬유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비싼 차다, 함부로 뒤에 바짝 붙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내에 넘어가 보시죠. 네,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 인상,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페시아 형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 형태 틀이 꽤나 익숙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완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보다도 더 만족스러웠던 포인트는 이런 소재의 구성, 컬러의 믹스 매치, 그리고 고급스러운 감각이라고 저는 봐요. 먼저 일단 이 시승차 이 건빨 조합이죠. 블랙과 레드 가죽을 적절히 섞었고, 그 중간중간은 전부 다 탄소 섬유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가 맞구나 라는 거를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런 공조장치 몇 개 빼고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죽 알칸타라, 그 다음에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크기가 생각보다는 커요. 예, 요즘 차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조금 더 크기가 큼직한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손에 쥐는 맛은 또 너무 좋습니다. 타공으로 깔끔하게 둘러져 있고, 이 뒤쪽에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길다란 패들 시프트도 역시 통 알루미늄으로 깎았던 일반적인 마세라티 차들과는 다르게 탄소 섬유로 위치해져 있어요. 정말 너무 예뻐. 이 손에 쥐는 감각, 이 타공 스티어링 휠과 요 뒤쪽에 이 손가락으로 쥐는 패들 시프트의 느낌까지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만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액정창을 적절히 섞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이 풀 디지털 계기판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의 이 퀄리티, 인덱스의 각 숫자, 배열이라든지 이런 조명 들어오는 느낌, 바늘 끝에 이 형상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 예, 정말 이 정교한 QC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든 아날로그 계기판이면 어줍지 않은 풀 디지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시인성이든 고급감이든 눈에 보는 맛이든 말이죠. 이제 시선을 살짝 중앙으로 놔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시보드 이 상단에 위치해져 있는 아날로그 시계, 이게 생각보다는 꽤 고급스러워요. 예. 마세라티 하면 항상 이 위치에 이 시계가 있긴 한데 너무 좀 작긴 했어요. 좀 옹졸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안쪽 구성도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고급스럽네. 르반테 트로페오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큼은 적어도 무지하게 고급스럽다. 이 스몰 세컨즈 기능, 여기에 약간 이 썬레이 다이얼까지 넣어서 이 보는 맛이 납니다. 이런 부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페시아의 느낌은 시원시원스럽다 보다는 살짝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완전 변경을 거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월의 흔적이 조금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벌 대형 SUV들과 비교해 봐도 전반적으로 이미 송풍구라든지 버튼, 화면의 크기라든지 이 센터페시아의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 형태가
조금 작다라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화면 안에서의 기능은 가장 최신의 디지털화를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 기본적인 마세라티 인포테인먼트 UI 구성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깔끔하고 빠르고 정교합니다. 예. 그다음에 앱이라든지 차를 다룰 수 있는 각종 이런 타일 형식의 인포 UI 버튼들도 상당히 빠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시인성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공조 장치, 열선, 핸들,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별도의 또 이렇게 팝업 아이콘을 만들어 놔서 주행 중에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이 안쪽의 디지털 요소는 이제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조 장치 이렇게 물리 버튼 아래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물리 버튼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르반테 실내를 통틀어서 이 부분만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엄청나게 호화롭고 찬란하거든요. 네, 센터 터널 한번 볼게요. 일단 차가 어느 정도 크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가운데 너비 자체에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꾸미고 있는 다양한 부분도 통 카본으로 만들어 놓아서 고급감을 높이는 데에도 한층 도움을 주죠. 게다가 깔끔하게 이 수납장처럼 전부 다 막아 놓았잖아요. 정말 세련되고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쪽에를 살짝 트레이를 열면 꽤나 깊은 이 휴대폰이라든지 지갑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확실히 깔끔하게 세로 형태로 두툼한 꽤나 커요. 컵홀더 2개가 위치해져 있고요. 12V 소켓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전자식 변속 레버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오프로드라든지 아이스라든지 스포츠 모드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각종 주행에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고성능 트림 트로페오이기 때문에 코르사 모드도 글씨체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와, 정말 무시무시한 버튼일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주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는 2단 케이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이 조그 셔틀 버튼 다이얼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별도의 토글 레버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비싼 차를 상징하는 이 센터 콘솔 박스 양 옆으로 깔끔하게 열리죠. 그런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네, 크기에 비해서 이게 저는 엄청 깊게 뚫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르반테 트로페오 2열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차의 크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불만은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무릎 공간, 머리 윗 공간, 어느 누구 하나 단점을 찝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외에 시트의 느낌, 자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의 시트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 가죽 자체가 상당히 짱짱하다 그래야 되나? 정말 쫄깃쫄깃해요. 상당히 텐션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위치해져 있어서 역동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몸을 잡아주는 능력이라든지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이 요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런 내구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런 눌렀을 때 이 가죽의 결이 정말 섬세하면서도 비싸 보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트 포지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SUV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져 있어요. 깊숙이 들어가져서 꺾여 들어가져 있고, 반대로 요 등받이 부분에 요 아랫부분은 또 살짝 도톰하게 나와 있어서 이 앉았을 때 감각이 다소 좀 인상적이다,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두 다 함께 V8의 매력을 느끼면서 역동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그 매력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2열 시트 포지션의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입 품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는 액정창까지 있어요. 전용 공조 장치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살짝 버튼을 열면 12V 소켓과 USB 포트 2개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각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이 센터 터널이 뒤쪽까지 굉장히 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사람이 앉기에는 다소 무릎 공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이런 조금 확실히 이 차는 좀 4인승으로 탔을 때 만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깔끔하게 올라가는 전동 햇빛 가리개를 비롯해서 파노라마 선루프도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죠.
주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르반테 트로페오 트렁크 공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답게 보세요. 엄청난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웬만한 짐 그냥 막 다 때려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겠고, 이 안쪽에도 살짝 열어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어요. 심지어 공구 키트까지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일이야? 아주 놀랍기도 하고요. 네,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트렁크에서의 뭐 레버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대신 이 뒷좌석에서 간단히 조작만으로도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2열을 폴딩했을 때의 느낌, 공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정말 넓고 무언가 적재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다만 2열 시트의 이 가죽 자체가 워낙 두껍고 모양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또 이 쫀쫀한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평탄화까지는 나오긴 조금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제원표를 살펴보면 워낙 유명한 엔진이 있죠. 보닛을 딱 열면 아주 빨간색 블럭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또 파워를 지닌 녀석인데, V형 8기통 3.8리터 엔진, 여기에 트윈터보까지 맞물렸어요. 최고 출력 580마력, 최대 토크 74kgm를 뛰어넘습니다. 그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1초, 이 어마어마한 2톤이 넘어가는 차를 말이죠. 최고 속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0k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노멀 모드에서 이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이 스로틀의 반응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조금 예민한 SUV를 타는 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자극적으로 들리거나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흐름에 맞춰서 노멀 모드에서 적어도 평상시처럼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580마력이라는 숫자만 보고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의 진정한 성격은 여기 주행 모드를 살짝 돌려보면 되는데,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살짝 돌렸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좀 사운드예요. 사운드도 좋아졌고 가속 페달 반응도 살짝 민감해졌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스로틀을 높여보면 오 마이 갓, 와우. 오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덩치의 SUV를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엄청난 가속의 영역으로 몰아 넣습니다. 와, 좀 놀랍다. 이 정도로 빠르다고? 이 계기판 지금 이 엔진 회전수 정 가운데에 써져 있는 V8이라는 이 레터링이 더욱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진짜 살짝만 가속 페달만 밟아봐도 노멀과는 완전히 달라요. RPM이 500에서 거의 700rpm 이상 껑충 뛰면서 차를 거침없이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다시 한번 초록불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진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에서 4500rpm 사이를 계속 내려오지도 않아. 그리고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경쾌하고요. 그리고 이 변속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반응이 답답하거나 무겁지가 않아요. 굉장히 운전자로 하여금,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2톤이 넘어가는 르반테의 무게를 잊을 만큼 정말 차를 사뿐히 올려놓는다라는 게 이 V8 엔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감 넘치는 가속감, 막 무언가 엄청난 토크발로 머리를 막 뒤로 잡아 당기거나 하는 느낌은 라이벌에 비하면 조금 덜하기는 해요. 마세라티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밟을 때 이 주변 시야가 빠르게 지나가는 이 느낌이 무서운 차다, 스포티한 차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하드코어한 이 코르사 모드는 어떨까요?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길게 한 번 더 누르면 코르사 모드로 바뀌는데, 자세 제어 장치도 꺼지고 RPM은 기본 3000rpm 이상에서 놀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운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은 기존의 스포츠에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오야, 좀 많이 무서운데요. 네, 여러분. 네. 오 마이 갓. 여전히 무언가 막 몸이 시트 뒤로 파묻히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한데, 진짜 그냥 출력발로 계속 스포트하게
고속을 향해 올려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코르사 모드에서는 자세조 장치가 꺼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잘 마른 노면에서는 이 직진성 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뭐 헤어핀이라든지 잦은 코너가 반복되는 서킷 같은 곳에서는 지금의 세팅 방법이 조금 더 훌륭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 코르사 모드 서킷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달릴 때는 정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눈에 보였는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 이 핸들링의 반응입니다. 라이벌의 고성능 SUV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직관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빠르게 달리다가 살짝 방향을 이렇게 트는 과정에서도 글쎄요. 물론 뭐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는 민첩하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거나 무언가 정확하게 각도를 미친 듯이 각을 잡아서 튼다 라는 느낌은 조금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배기량이 깡패라서 파워트레인이 주는 성능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스티어링 휠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뭐 여러모로 조금만 더 탄탄하게 조여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변속 타이밍도 살짝 비슷해요. 지금과 같이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패드 시프트를 당기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을 반복하면서 라이벌의 그런 듀얼 클러치 같은 막 정확히 빡빡 맞물려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수로 오르내리는 느낌은 살짝 덜합니다. 무언가 살짝 최대한 끝까지 버티다가 한 템포 쉬고 변속이 되는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서라면 좀 탄탄하게 좀 조여주면 어땠을까. 스티어링 휠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핸들링과 이 변속 패턴은 아주 조금은 아쉬운 구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대 이상의 실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기본적인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스카이훅이라는 댐핑 시스템이 이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 댐핑의 느낌이, 참고로 이 차는 4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 맞물리는데 이 스카이훅 시스템이 어울려져서 한층 더 차를 풍부하게 그리고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카이훅, 이게 뭐냐면 마세라티의 전매 특허죠. 각 바퀴의 이 댐핑 값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구동력을 열심히 배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코너를 진입하는 순간이라든지 다시 나가는 순간이라든지 이 차의 움직임을 최대한 정교하게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핸들링에서의 조금의 아쉬운 부분을 서스펜션, 여기에 스카이훅 시스템이 보완을 시켜서 조금 더 탄탄한 완성도 있는 차를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멀과 스포츠, 코르사 모드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의 승차감이라든지 느낌이 크게 바뀌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 살짝 감성적인 측면을 얘기해 볼까요? 마세라티의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지금도 코르사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마이크만 아니면 문을 열고 계속 이 배기음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소리가 얼마나 좋냐, 말도 안 되게 황홀합니다. 지금까지 탔던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 제일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무슨 탱크 하나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날 수 있지? 라는 진짜 또 고요해졌어요. 와, 이런 소리, 마세라티는 정말 소리 기가 막히게 뽑아내고 여기에 V8 엔진이 줄 수 있는 엔진의 특성까지 맞춰서 사운드를 최적으로 뽑아 만든 게 르반테 트로페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멀에서는 약간 심심할 수 있죠. 스포츠에서 한층 커집니다. 코르사에서 한 3배, 4배 이상 커지거든요. 이 사운드에 한번 매료되면 나머지 단점들은 크게 눈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마세라티가 주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 상당히 위쪽에 속해 있는 라인업답게 가격이 좀 돼요. 2억 3,9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만치 않죠.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고성능 SUV 다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만의 아주 독보적인 감각 그리고 감성이 조금 더 크게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파워트레인에 대한
한결은 크게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유명한 엔진을 또 탑재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또 르반테 최적화된 세팅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탄탄하고, 때로는 거침없이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의 궁합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외에 주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부분,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핸들링의 느낌, 그 다음에 변속 패턴은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를 완벽히 보완하는 서스펜션의 감각과 스카이훅 시스템, 궁합이 정말 좋아요. 매칭이 정말 마세라티의 세팅 능력 대단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 차가 갖고 있는 감성이라는 측면, 일단 사운드 무시할 수 없죠. 고성능차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 단연코 라이벌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소리만 듣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귀가 절대 피곤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차가 움직일 때 이런 느낌이나 반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확히 칼같이 맞아떨어지는 독일 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탈리아 애들의 특유의 그런 감성과 예술적인 뭔가 혼이 이 차에도 담겨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절도 있게 떨어지는, 무언가 막 정말 0.01mm라도 오차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독일의 그것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운전자와 교감을 하면서 최대한 운전자의 이 필, 영역에 맞춰서 나의 기분에 맞춰서 차도 같이 놀아주는 느낌을 받아요. 조금만 코너를 돌아봐도 알 수가 있고, 가속 페달을 살짝만 짓이겨봐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결코 허술하거나 뭐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감성을 만들어내는 고성능 SUV가 이탈리아 차, 특히 마세라티라는 거고, 여기에 르반테, 트로페오라는 아주 멋진 배지까지 붙여서 그 매력을 더 크게 전달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빠르게 안정적이게 주파하는 건 물론이고요, 아니면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거나 진짜 막 제대로 된 레이싱 장갑, 그 다음에 막 하네스 끼고 이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이 차를 코르사 모드로 미친 듯이 질주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요. 심지어 지금과 같이 도심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흐름에 맞춰서 달릴 때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즐거움을 안겨다 줘요. 운전자와 교감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 속에서 독일 차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성능 슈퍼 SUV 영역에서는 가격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캐릭터에 집중한다면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즐기면서 살짝만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